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지상전 대신 국지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면서 전후회법으로 이국가 체제를 제시했는데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의도는 뭔지 국제팀 권민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이 2단계 전쟁을 선언했는데 이게 그동안 예고해왔던 지상전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네. 헷갈리게 하는 것. 오늘 BBC 기사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 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투한 게 맞냐?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슬라이스 바이 슬라이스, 그러니까 야금야금 침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지상 작전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이런 물음입니다. 네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그 보도를 했는데 1마일씩 그러니까 1km씩 이동하는 대신에 100야드씩 그러니까 한 100m 정도 이동하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네. 이스라엘 군도 이를 점진적 공격, 아. 그레주얼리즘, 점진주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서히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 있는 거죠. 이 명령 자체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는 BBC 기자 오늘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이 지상전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것에 몰두하지 말라. 아, 네네. 예,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내용상으로는 지상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 전격적인 그 속도전을 채택을 했었는데 이거 대신에 지금은 이제 장기전에 돌입을 했고 그리고 전면전 대신에 국지전에 돌입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전략으로 바꾸게 된 걸까요? 네, 먼저 최근에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제사회 반발이 굉장하죠. 예예. UN 또 그 유럽 연합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금은 휴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유엔 사무총장이 특히 매일 이 같은 메시지를 대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상전을 하려거든 민간인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을 해놓고 하라 이렇게 네. 압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이 이스라엘 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끌면 끌수록이요. 네, 알려져 있다시피 하마스는 지금 저기 가자 지구에 포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하마스의 전쟁 물자는 동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군의 안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마스는 이 가자 지구 그 광범위한 그 지하 터널망에 숨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막무가내로 이스라엘군이 쳐들어갔을 경우에 하마스가 쳐놓은 부비 트랩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전 대신에 국지전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지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공격 규모 자체는 꽤 크더라고요. 네, 지상전 육군만 투입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해군, 공군까지 모두 이제 투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 사회로 가자지구의 상태가 어떤 건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통신망 체제가 지금 가자지구에 붕괴된 이른바 디지털 암흑 상태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자지구 의사들은 증언을 하기를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어제 토요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일요일 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최대의 그 병원이 있거든요. 알 쿼드스라고 하는 이 병원. 예, 이 병원에서 의료진들 모두 철수하라. 어.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만 민간인 14,000명이 있거든요. 따라서 의료진들은 철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맞서고 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도 뭐 가자 쪽에 피신하라는 통보를 추가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네. 근데 왜 지금 공격하는 양태를 보면은 이렇게 밤에만 그 야간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탱크가 주간에는 하마스의 눈에 띄겠죠. 네. 하지만 야간에는 안 눈에 보이니까요. 잘 띄지 않을 겁니다. 아. 반면에 이스라엘군은 적외선 야간 투시기를 이용해서 대나처럼 전장을 지금 누비고 있거든요. 야간 기동은 다른 말로 하면 무차별 공격으로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민간인 지역에 포탄이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계속 민간인 피해를 좀 최소화하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잖아요. 네네. 조 바이든 대통령 현지 시간 일요일에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을 따르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예. 그리고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이 CNN에 출연을 해서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국제 인도주의법에 따르면 테러범과 민간인은 구별해야 하고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자 지구엔 주민들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무고한 국민들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 외에도 지금 이집트 쪽이랑도 통화를 했고 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에다가 전후해법으로 이국가 체제를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모두를 국가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둘 다 뜻입니다. 인정하겠다. 네, 미국의 그 오래된 중동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게 참고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꺼내 든 겁니다. 음, 이국가 체제라고는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죠. 네. 따라서 이 말은 앞으로 향후에는 팔레스타인도 국가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스라엘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네, 어렵군요. 따라서 이번 해법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바이든의 유화 제스처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미국의 국내 정치하고 관련이 더 있고요. 미국 국내 정치를 생각해서 이런 걸 했다면 뭐 대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바이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지금 코너에 밀려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아프가니스탄 철수 실패했죠. 예.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중국과의 어떤 갈등 위험 어떤 그 관리에 성공하지 실패했고, 않았죠.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이 전쟁까지 터지면서 지금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그 예상외로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동정론이 크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 제가 살던 동네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말 사이에 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젊은층 유권자들의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아랍권의 표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뭉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몇몇 경합주에서 대선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만 표 차이로 대선의 결과가 바뀌는데 이 지역의 아랍권의 그 어떤 투표가 모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 무게가 커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곳이 이제 미시간주인데 이곳의 아랍계 표가 30만 표입니다. 그런데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곳을 15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아랍계 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 때 바이든이 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 체제를 아랍권 표를 의식해서 내놓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좀 종합적으로 계속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권민철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